예를 들면 연봉 3천인 사람이 연봉 4천으로 올리는 게 목표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1,000만 원을 올리기 위해서 원치 않는 술자리를 따라간다거나 야근을 매일 한다거나 그런 하기 싫은 일들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1,000만 원에 올리는 것만 집중을 하고 하기 싫은 걸 고려하지 않으면 불행해진다는 뜻인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을 100일 플래너에 기록을 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작가 알리사입니다. 2024년도 벌써 일주일 넘게 지났는데요. 새해 목표를 세우셨나요? 세우셨다면 아마 1월 1일 기준일 테고 아직 세우지 않으셨다면 MBTI가 J가 아닌 P인 분들이겠죠? 저는 아직 안 세웠습니다. 올해부터는 1월 1일이 아니라 생뚱맞게 1월 11일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시작일을 1월 1일로 잡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새해 목표는 도대체 어떻게 세워야 하는 걸까요? 저도 목표를 제대로 세워보려고 오롤리데이라는 브랜드에서 플래너를 여러 개 구매했어요. 이렇게 4장 해서 배송비까지 16,000원 정도였는데 여기저기 선물하는 것까지 해서 이 2개 제품에만 거의 20만 원 정도 썼어요. 100% 내돈내산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플래너를 사고 보니까 정말 똑부러지게 목표를 세워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냥 똑부러지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목표를 실천해야지. 그래서 이 책 3권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어떤 책이고 어떤 내용인지는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1년을 3등분으로 나누세요. 1년은 365일이잖아요. 3등분으로 깔끔하게 나누면 100일씩 3번 나눌 수가 있어요. 100일 동안 한 개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마음으로 1년이면 3개의 새로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2022년부터 1년을 3등분으로 쪼개서 최소한 3개의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자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요. 2022년 4월에 접했던 100일 디자인하라 라는 책을 읽고 그때부터 이렇게 실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라고 하니까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 100일 동안 새로운 습관을 만든다 라고 생각하며 실천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2022년과 2023년 2개 해 동안 달성했던 6개의 목표가 독서 습관 만들기, 운동 습관 만들기, 글쓰기 습관 만들어서 책 출간하기, 긍정적인 사고 습관 들이기, 이때 공황장애와 우울증 치료에 많이 집중을 했고요. 회사로 돌아가지 않고 스스로 돈 벌기,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되기가 있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100일 플래너 작성하는 거 해볼까요? 우선 365일을 300일로 생각을 하세요. 거기서 나누기 3을 하면 100이 나와요. 그리고 남은 65일은 자유시간으로 가지면 됩니다.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100일 플래너 작성하는 첫 번째 방법은 빡세게 목표를 달성할 100일의 정확한 기간을 먼저 설정하세요. 우리는 말하기 쉽게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 이렇게 불러볼게요. 저는 이미 1월 10일까지 자유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저에겐 자유시간 65일 중에 현재 55일의 자유시간만 남아있어요. 저의 상반기 100일은 2024년 1월 11일부터 4월 19일까지입니다. 이게 끝나면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딱 5일만 쉴 거예요. 그럼 자유시간이 50일 남죠? 그 다음 중반기 100일은 4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입니다. 이게 끝나면 8월 3일부터 9월 2일까지 30일 동안 쉴 거예요. 자유시간 20일 남았죠? 마지막 하반기 100일은 9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입니다. 그럼 12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 동안 행복하게 쉬면 됩니다. 유의할 사항은 100일의 시작일을 주말로 잡지 않는 겁니다. 주말은 다 놀 거잖아요. 주말에 새로운 목표를 시작하려고 하면 작심 3일도 안 돼서 작심 1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작일은 평일로 하는 걸 권장합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자유시간이라고 해서 하던 걸 멈추고 완전히 놀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위한 준비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이전에 만들어 놓은 습관은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100일 플래너 작성하는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 시작점을 잡아내는 겁니다. 어떤 습관을 만들면 인생이 변할까요? 정말 어렵죠. 비상식적 성공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정확히 골라내는 과정을 통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다. 이 방법은 당신의 잠재된 소망을 이끌어낸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일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고 싶지 않은 일부터 떠올리는 거죠. 또 이 책에는 하기 싫은 일을 정확히 골라내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목표로 내걸면 비극이 따른다. 하고 싶은 일 중에는 하기 싫은 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연봉 3천인 사람이 연봉 4천으로 올리는 게 목표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1,000만 원을 올리기 위해서 원치 않는 술자리를 따라간다거나 야근을 매일 한다거나 그런 하기 싫은 일들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1,000만 원에 올리는 것만 집중을 하고 하기 싫은 걸 고려하지 않으면 불행해진다는 뜻인 거죠. 자, 그럼 저는 비상식적 성공 법칙의 말에 따라 하고 싶지 않은 일부터 골라내 볼게요. 2022년과 2023년을 겪어보면서 깨달은 건 현재 저는
저는 누구에게 업무 지시를 받지 않고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 목표는 달성을 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노동을 중단하는 순간 저의 수입도 끊기는 구조가 된 건데요. 이 수익 구조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더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2024년의 상반기 목표는 자동 수익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세우는 것입니다. 최근에 라섹 수술을 하면서 7일 동안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었는데요. 그렇게 일을 못하다 보니까 굉장한 불안감이 몰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목표가 새로 생기게 됐어요. 자동 수익화 구조를 100일 안에 다 만든다라기보다는 뼈대를 세워놓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예요. 그래서 2024년 1월 11일부터 4월 19일까지 해야 할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유튜브 수익 창출 조건 달성하기입니다. 구독자 500명의 영상 시청 시간 3000시간을 달성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자동 수익화 구조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해요. 사실 아무것도 몰라서 공부가 더 필요한데요. 뭘 더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찾아보고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투자 공부를 하는 건데요. 제가 평생 투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공부를 해본 적도 없어서 아무런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100일 플래너 작성하는 세 번째 방법은 최종적으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혹은 습관을 만들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유튜브 수익 창출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는 매주 2개의 영상을 업로드할 건데요. 일주일 동안 언제 촬영을 하고 언제 편집을 하고 또 언제 업로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요일을 정하고 그 루틴대로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유튜브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결제해놓은 유튜브 강의가 총 14시간 정도의 커리큘럼이더라고요. 100일 동안 하루 1시간씩만 들어도 강의를 총 7번 반복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욕심내지 않고 하루 1시간 유튜브 강의 듣기로 목표를 세워봅니다. 세 번째는 자동 수익화에 대한 강의도 하루 1시간씩 들으려고 하는데요. 아직은 어떤 강의들이 될진 모르겠어요. 도움되는 강의는 다 찾아서 듣되 욕심내지 않고 하루 1시간씩만 지식을 쌓아가겠다는 게 제 목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투자 공부도 책으로 할 건데요. 본격적으로 투자를 실행하겠다는 아니고 전반적인 지식을 쌓는 게 목표라서 100일 동안 투자나 재무, 돈 관련한 책을 하루 100페이지 읽기가 저의 목표입니다. 그럼 저는 일주일에 2개의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과 투자 공부, 자동 수익화 공부, 하루 1시간씩 유튜브 강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을 100일 플래너에 기록을 하면 돼요. 기록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OX로 표시하기보다는 여기에 상세하게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세세하게 적어보려고 합니다. 100일 동안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한눈에 보다 보면 문제점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고 그 문제점들을 찾아내서 중반기 100일 때 실천을 할 때 더욱더 도움이 되고 디벨롭을 시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100일 플래너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럼 왜 시작일을 1월 1일로 잡지 않았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온전한 저의 생각이지만 1월 1일 0시가 되었다고 해서 와 오늘부터 2024년이고 완전 느껴져 이러진 않잖아요. 저는 초반에는 2023년과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아직 뇌가 업데이트되지 않은 거죠. 제 뇌는 2023년에 머물러 있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2024년이 되었다고 해서 마음가짐이 변하고 동기부여가 막 생길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적응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적응 시간을 갖고 새해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것과 달력에 있는 숫자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은 그 목표를 이뤄낼 가능성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저는 저의 의지가 올라왔을 때 그 목표를 세우고 싶었고 그게 더 늦기 전에 1월 중순쯤 시작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일을 1월 11일로 잡았습니다. 이제는 2024년이 좀 된 것 같거든요. 말씀드렸던 대로 100일의 목표를 세워주시면 되는데 왜 100일로 나눠야 하는 걸까요? 1년치 목표를 세우고 그냥 매일매일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마음먹었던 거 한 달만 지나도 초심을 잃게 됩니다. 그만큼 행동력도 줄게 되죠. 많은 책들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목표 달성까지의 100일은 성공으로 가는 최단거리 지름길이다 라는 말들이 있어요. 100일이라는 정해진 시간이 우리에게 적당한 스트레스와 긴장감, 압박감을 제공해 주는 거고 그게 결국 우리의 동기부여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죠. 또 100일은 하나의 새로운 습관을 굳혀가는 기준점이 되고 일정이나 목표를 관리하기에 부담이 없는 수치예요. 1년보단
3개월이 부담이 덜하니까요. 100일마다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는 건 동기부여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새 출발을 할 때는 늘 설레는 법이잖아요. 100일마다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방향성을 체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100일을 디자인하라 라는 책에서는 골든타임은 전반부 20일이다. 우리가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은 100일 중 20일 남짓이다. 나머지 60일은 적당히 노력하는 기간, 20일은 게으름을 피우는 기간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100일 단위로 목표를 세우지만 에너지를 불태워야 하는 건 초반 20일 뿐인 거고, 앞에 딱 20일만 고생을 하면 나머지 80일은 그냥 유지하는 것만 신경을 써주면 된다 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100일이라는 목표가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100일 목표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100일 아침 습관의 기적이라는 책에서는 진심으로 삶의 변화를 열망한다면 왜 변화하고 싶은지 자신에게 먼저 묻고 대화해야 한다 라는 구절이 나와요. 왜 내 삶을 변화시켜야만 하는지 이 Y에 대해서 먼저 잡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구체적인 Y가 없으면 목표가 있어도 행동하지 않게 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죠. 저의 구체적인 Y는 앞으로 60년을 더 살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남들이 시키는 일만 하며 살고 싶지 않았어요. 내 삶의 지시자는 나였으면 했고,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들게 하는 회사 생활을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죽기보단 살고 싶었고, 기왕이면 잘 살고 싶었거든요. 거기에서 생각을 출발하다 보니까 내 삶만 변화시키기보다는 나처럼 변화하고 싶다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고, 그렇게 Y가 명확하게 잡히다 보니 어떤 목표를 세워도 의지가 사라지거나 행동력이 줄어들진 않더라고요. 이 100일의 목표를 잘 이뤄내려면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100일 아침 습관의 기적의 책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단 몇 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하루가 달라진다. 그런 하루가 모여 당신의 인생이 완벽하게 변화할 것이다 라면서 이 책 한 권에서 아침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또 그 활용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운 100일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을 하고 좋은 습관을 굳히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을 하는 것보다 딱 2-3시간 전에 일찍 일어나서 나만의 시간을 갖고 다짐한 목표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성공의 관건입니다. 마지막 연 달력 활용법은 이렇게 100일 플래너를 상세하게 활용하면서도 1년을 잘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용도로 쓰려고 해요. 중간에 바뀔 것 같지만 지금의 제 생각으로는 이 연달력에는 매일 어떤 책을 몇 페이지 읽는지 적어서 책을 못 읽는 상황을 애초에 차단해버리는 게 1차적인 목표예요. 당연히 어플에도 기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약간 어플보다는 한눈에 1년치가 다 보여지는 걸 해보고 싶더라고요. 또 저는 책에 따라 사고방식도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매일 어떤 분야의 책으로 어떤 영향을 받는지도 점검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중용을 지키는 용도로 이 연달력을 활용할 겁니다. 또 100일 플래너로 상세 목표들을 쪼개서 달성해 갈 거지만 1년 달력으로도 잘하고 있는지 한눈에 점검하다 보면 무슨 달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내 의지가 약해졌는지, 또 언제가 가장 동기부여가 생기는지도 점검할 수 있어서 컨디션과 멘탈 조절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오롤리데이에서 구매한 연달력과 100일 플래너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꼭 저처럼 하시지 않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론과 방법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만의 2024년 새해 목표를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계획형 인간으로 살자는 게 아니라 중간에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나를 잡아줄 수 있는 도구로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